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희 아기다리 고기다리고 했던 수연쌤. 오늘은 무슨 이름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오늘은 네. 미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미시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국 어디까지 가봤는데 번외편 우리는 미국도 간다. 네. 너무 오랜만에 출연을 하게 되어서 약간 어색하지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미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간 유일한 여행지가 시카고예요. 그래서 시카고와 멕시코 시티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상반기 때는 계속 몸이 아팠다 보니까 촬영도 못 하고 네,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쉬거나 일만 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잠깐 이제 기회가 돼서 시카고를 다녀오게 되어서 한국 그런 기회 어디까지 가봤니지만 네. 네, 오늘은 시카고를 번외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구 어디까지 가봤니로 좀 키워보죠. 네. 네, 시카고 또 가고 싶네요. 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잘 안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 머무르는 정도 수준을 가지. 왜냐면 도시의 상징은 뉴욕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뉴욕 봤으면 뭐 굳이 시카고까지 가나 싶기도 하고 또 어쨌든 휴양의 느낌이나 뭐 더 미국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또 서부를 많이 가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날씨도 워낙 좋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카고는 사실 여름이 굉장히 짧고 또 겨울이 워낙에 춥기 때문에 여행으로 잘 안 가는데 저는 이번에 갔다 오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이 시카고에 대한 정보가 없이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좋은 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된 도시고 약간 정말 올드타운의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딱 80년대, 90년대에 보던 도시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또 워낙 도시가 커서 저는 LA 쪽을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서부 갈 때만 제가 늘 빠졌어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 서부에 대한 흥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 동생이라든지 지금 제 동생은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다 모든 걸 차로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여기 조금 뭐 있다가 여기 조금 있다가 사실 본인은 크게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저는 샌프란시스코만 잠깐 갔다 왔거든요. 도시로서의 매력을 너무 잘 갖춘 네.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은 저는 전문적인 시카고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 정말 이제 시카고를 처음 갔던 여행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카고의 상징 깃발이고요. 이게 상징 휘장이에요. 저는 이 휘장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 상징 깃발은 정말 깃발을 사랑하는 도시라고. 사방에 있어요? 정말 사방팔방이 저는 처음에 이상한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넌지시 물어봤더니 시카고 깃발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되게 좀 좋아하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서울시라고 쳤을 때 뭐 무슨 구 무슨 동이 있는데 그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모든 가로등이 다 그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카운티. 이름으로 쫙 이렇게 깃발 장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로등 쪽만 봐도 여기가 무슨 동네인지 알아요. 여기가 알가이구나, 여기가 골든코스트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서 좀 편리한 네, 이 동네를 딱 느끼기에 우리나라는 잘 모르잖아요. 그쵸. 어떤 로 이런 것만 알지. 근데 그런 건 당연히 미국이니까 써있지만 스트릿은 써있지만 이게 어느 구역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게 다 모든 것에 막 이런 주차 이렇게 막아놓는 나라에서 놓아놓은 그런 거에도 다 그 동네 이름으로 다 해놔요. 괜찮다.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가 보네. 저는 시카고 사람들이 이 시카고에 대한 애정이나 프라이드가 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카고에 살면 다른 어느 곳을 가지 않아도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 빼고? 네. 그게 문제네요. 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유명한 거는 시카고 컵스 야구장이 있었는데 다운타운이랑 멀지 않아요. 지하철로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바로 갈 수 있는 수준이어서 뉴욕은
한참 나가야죠. 일로 들어서 브롱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뉴욕 살 때 브롱스는 못 가겠다. 거기가 아무리 야구장 가는 길은 안전하다고 해도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못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동생이 혹시 경기를 하면은 누나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있고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경기장처럼 느껴지는 그런 후짐이 있어요. 뭐 시카고 화이트삭스 불스? 그건 농구. 시카고 불스가 또 여기 있잖아요. 조던의 예. 조던이 야구는 시카고 컵스고 네. 농구는 농구팀은 시카고 불스예요. 불스. 네. 뭘 몰라가지고. 네. 네. 아니,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런 스포츠로도 워낙에 또 강세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네. 도시가 저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 네. 동북부죠. 아예 중북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동쪽으로 치우쳐진 동북부에 위치를 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데오 근처라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요 후텁지근하다고 어딘가의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쾌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많이 지금 기상 이변 때문에 좀 더워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행을 갔을 때가 껴갔지만 한여름이긴 했는데 그늘만 가면 시원해지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네, 술을 먹지 않으면 더위를 크게 못 느끼는. 제가 네. 이해했어요.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분명히 쾌적하게 나가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 텐션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덥고 그런 거예요. 그 복귀를 해봤더니 맥주 한 잔 한 이후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굉장히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오데호 근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시간호를 끼고 도시가 쭉 길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 시카고시 같은 경우는 미시간호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동쪽은 다 미시간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이름이 미시간인 건데 정말 백사장 비치도 있고 네. 이제 항구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곳이 누구나 다 해수욕을 할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다 자유롭게 벗고 다니죠. 네. 미시간을 즐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뉴욕보다 좀 더 심하다고 느꼈던 게 여성 상반신 속옷 있잖아요. 네네. 속옷을 안 입거나 속옷만 입거나 이해했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왜 상반신 속옷을 입고 다니냐. 여기 왔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다녀야지. 굉장히 편하게 다녔어요. 그 덕분에. 왜냐면은 이거를 다 입고 있는 건 정말 동양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미시간호가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집에서 10분만 걸어서 나가면 바로 해변이고 해변에서 해수욕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 해수욕을 즐기는 것처럼 해수욕을 즐기고 오고 그 다음에 이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옛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없고 다 씻을 수 있는 자리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굉장히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가 돼 있어요. 일단 화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즈 아일랜드 있네요. 맥주 네. 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아요. 구스 아일랜드가 또 있어가지고 네. 화식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 그 해변에서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무조건 뭘 끓이거나 네네.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친구들은 가지고 와봤자 샌드위치 정도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지저분해질 일이 없고 또 여기는 해수가 아니고 담수잖아요. 미시간호만의 크기만 해도 남한 크기의 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물이 너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담수기 때문에 짠기가 없어서 들어갔다 나와도 찝찝하지 찝찝하지 않구나. 그리고 조개 같은 게 없어요. 그 백사장에 날카로운 걸리는 게 없구나. 없어요. 네. 너무 쾌적 그 자체랄까요? 그래서 충분히 해수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비치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담수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쭉 따라 있는데 다운타운을 제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이 다운타운을 얘기하는 거는 더 루프.
라고 명을 하고요. 그래서 웨스트 룹이 있고 사우스 룹이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지도를 이렇게 드린 건 이 링컨 파크가 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한 10km 정도가 다 이어지는 공원이에요. 우와. 그리고 전체 사실 해변을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데 제가 전체 길이 재보니까 30km 정도? 와우. 쭉 이어서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수원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갇혀 있는 옷을 입고 다니질 않아요. 저만 혼자서 여행객이라서 사진 이쁘게 나오고 싶어서 치마도 입었다가 모두 입었다가 하는데 모두가 다 룰루레몬 레깅스를 신고 다 물통 하나를 들고 그냥 자기네 사는 집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미시간 호 주변이라든지 다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늘 준비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상 가장 인상적인 거는 미시간을 보면서 있는 것. 특히나 조금만 위쪽에서 미시간을 보고 있으면 이 다운타운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 사다가 거기서 그냥 먹고 네, 먹고 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쾌적하게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만 본다는 느낌이 없이 아무래도 뉴욕은 허드슨강 바로 또 저쪽에는 뉴저지가 보이고 또 밑에 쪽에도 바로 이제 브루클린 쪽이 맞아요. 또 바로 보이고 바닷물이지만 바다란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이쪽으로 가도 루즈벨트 아일랜드나 롱 아일랜드가 바로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는 호수인데도 바다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넣었는데 이 시카고시 바로 위에는 노스웨스턴이라는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카고로 많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시카고에 살면서 노스웨스턴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에반스턴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위네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리노이주거든요, 시카고가.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부촌이 위네카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이제 그때는 차를 빌려서 제가 운전을 해서 갔다 왔는데 그 나홀로 집에를 찍었던 네. 그 집이 위네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너무 보고 싶어서 위네카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집은 정말 거기서 너무나 평범하고 그런 집이고 그 동네는 너무 좋거든요. 그 동네가 이 미시간 해변변을 따라서 쭉 성들밖에 없는 기분이에요. 고급 주택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미국에 보이는 주택들이 전혀 아니고요. 이거 뭐지? 이렇게 대문하고 집이 이렇게까지 뭔가? 뭘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다 성이에요. 엄청난 부촌이고 집 구경하는데 하루를 다 보냈어요. 동생이랑 둘이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집들을 구경하는 게. 들어갈 수도 있나요? 집에는 아니고? 못 들어가지만 그 동네는 워낙에 차도 잘 안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고 좀 걷다가 그리고 공원들도 널찍널찍하게 굉장히 많고 해변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프라이빗하게 그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만 해변도 들어갈 수 있고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위네카 지역을 보는 것도. 들어가려면 헤엄쳐서 상륙하는 것밖에 없다. 무장공비가 돼서. 차표가.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렇게 조금 위네카 지역에서도 좀 평범한 집들을 보면은 분명히 다른 미국 주택가들보다도 훨씬 좋은 집들이고 개성이 넘치는데 심심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드라이브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비버리힐스의 집도 LA를 안 가보셨다 그랬지. 네. 근데 비버리힐스의 집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저도 그런 거 집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 방송도 엄청 많이 보고 넷플릭스에 그런 거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집 같은 거 엄청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비버리힐즈의 집은 정말 건축을 정말 너무 독특하게 했다라는 느낌이고 위네카의 집은 엄청 클래식한 성들이 있는 느낌이에요. 유럽 건물 느낌. 같은. 네. 거기도 가보지 않으셨어요? 동부에 뉴포트 지역에 빌라들 잔뜩 있는데 가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긴 안 가봤어요. 왠지 그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네네네네. 그런 집들도 많고요. 네. 그런 데구나. 네,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웠어요. 이런 거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집들이 사실은 유행을 엄청 타는데
그런 걸 널찍널찍한 지역에서 구경하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도 그러게. 있었고, 네.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노스웨스턴도 미국에서는 유명한 대학교의 또 캠퍼스니까 네. 또 커요. 아. 멋은 살짝 떨어지지만 되게 크고, 저는 음대 건물을 주로 갔으니까 음대는 지금 노스웨스턴 대학교도 그렇고 밑에 이제 로욜라 대학교라는 대학교도 그렇고 미시간을 아예 끼고 대학교가 만들어져 있어요. 멋있겠다. 그리고 음대는 음대 건물로 그 미시간 호수 물이 들어올 정도로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또 제가 이제 거기 연습실 하나를 들어가서 동생이 이제 구경을 시켜줘서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곡이나 칠 테니까 좀 사진 좀 찍고 찍어봐봐. 동영상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동영상 찍어주고 그랬거든요. 물어봤어요. 여기서 연습이 되냐? 안 된대요. 네, 대학교 또 어떤 로욜라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모든 의자가 다 미시간호를 보게 돼 있어요. 야. 공부가 안 되겠군요. 풍경 보느라고. 우리나라는 물을 끼고 대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호수가 아니고 완전 이런 바다 해변 같은 네. 마치 부산의 용궁사를 보는 거와 같은 거를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가 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미시간호를 끼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나 봐요. 전혀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우리나라랑 반대네? 네. 그러니까 미관이 전혀 안 헤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엄청나게 큰 펍이 하나 있었어요. 딱 한 군데.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아예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상업시설 자체를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한 동짜리들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간혹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다 공원화를 시켜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쾌적하고 정말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여름에 시카고 네, 아주 덥지 않으면서 물에서 놀 수도 있고 도시도 느낄 수 있고 고급스러움도 느낄 수 있는 대학도 구경할 수 있고요. 네, 뉴욕에 있는 대학교들은 캠퍼스 구경할 게 없잖아요. 뉴욕은 그냥 그쵸. 도시죠. 그냥 도시의 건물이죠. 이서진이 있어야 구경이 돼. 아, 그쵸. 뉴욕 때도 너무 건물이 이렇게 맞아요. 널찍널찍이고 맞아요. 뭐 콜롬비아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가봤어요. 심지어 처음에 줄리어드를 갔을 땐 건물이 하나짜리인 거예요. 오, 그렇군요. 이게 뭐지? 링컨 센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홀은 다 링컨 센터 홀을 써요. 원래 컬리지이기 때문에 줄리어드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한번 충격받고 콜롬비아를 갔어요. 콜롬비아를 갔는데 여기가 끝이야? 했더니 뉴욕 때처럼 건물이 어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캠퍼스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큰 고등학교 느낌이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 맞아. 뉴욕 안에 네. 있는 거는. 그래서 무리를 해서 보스턴을 갔었거든요. 네. 하버드 보고 싶어서. 근데 하버드도 저한테는 멋이 있는 학교란 느낌은 안 들었고 거기 캠퍼스가 찢어져 있죠. 네. 근데 예일이 캠퍼스 같은 캠퍼스였어요. 맞아요. 완벽하게 저한테는. 그래서 대학에서 가장 좋았던 건 저는 예일이었거든요. 뭐 프린스턴도 다 좋다고 하고. 프린스턴도 예쁘죠. 네, 그렇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예일이 가장 넘버원이었고 노스웨스턴은 그 정도로 건물이 멋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큰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찢어져 있진 않아요, 캠퍼스가.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혹시나 자녀분들을 명문대 보내고 싶으신 분들 시카고대도 있고 노스웨스턴도 있는 맞아. 시카고대도 유명하죠. 네, 그렇죠. 추천합니다. 돈룩업에서 비하이지만 물론 그리고 시카고대는요 주변이 워낙 우범지대라 그렇구나.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버클리 비슷한 느낌인가? 버클리보다 더 버클리가 심한가? USC 느낌일 거예요. USC 주변도 그렇다고 그러고. 제 동생이 뛰어다니다 왔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를 마지막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이게 확대한 거고요. 요 사우스루프 밑으로는 안 갑니다. 위험해요. 사실 사우스루프까지도 그렇게 엄청 안전하진 않고요. 사우스루프까지를 딱 보고 이제 여기는 다운타운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루프가 완전한 다운타운이고요. 웨스트루프가 좀 유명한 건 여기에 고급 식당가가 즐비해 있어요. 시카고시의 인구가 240만에서 70만이고 주변 지역까지 합하면 900만 정도 된대요. 거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모여서 밥 먹는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평일 저녁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해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다 수용이 되지? 할 정도로 이 루프 자체가 엄청 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먹거리 아무리 거리가 커도 한두 개면 끝날 텐데 여기는 막 거의 파노티콘 느낌으로 막 쫙 그게 엄청나게 크게 있어서 너무 그걸 구경하는데도 네 반나절을 너무 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가면 매그니피션트 마일 이쪽은요. 여기 이제 쇼핑 거리예요. 명품들도 많이 있고 백화점들이 다 모여 있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뉴욕 맨하탄과 가장 차이가 있는 큰 장점은 도로들이 널찍널찍해요. 이게 맨하탄이 좁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좁은데 건물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좀 느끼거든요. 이동할 때는 좀 쉽지만. 근데 여기는 건물들이 다 널찍널찍하게 있고 도로 자체가 한 6차선에서 8차선 이런 도로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에는 조경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이 여름에는 특히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말이 계속 절로 나올 정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맨하탄의 5번가가 중간에 약간의 나무들이 있고 네네네네. 도로폭이 넓잖아요. 네. 거의 도로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다운타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삭막하다고 느끼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조경에 많이 힘을 쓴 도시가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쪽 불이나 써서 그럴 거야. 네. 네, 맞아요. 이쪽은 어쨌든 고급 뭔가 거리인데 요 바로 위에 골드코스트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가 시카고 내에서는 가장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요 골드코스트와 그 매그니피션트 마일 요 사이 여기가 유럽이야 미국이야? 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이쁘고 야외에 쫙 펼쳐져 있는 음식점들이 많아요. 작은 공원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이 루프 쪽만 보시다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기 좋은 곳은 골드코스트 정도까지는 가야 네, 먹을 때도 여기 이탈리안 스트리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맛있는 음식점들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이탈리아 음식점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 역사들이 조금 오래된 짧지 않은 적어도 한 5, 60년 막 이렇게 된 것들도 막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미국의 올드한 도시 느낌인데 그렇다고 후지지 않은 이 모든 걸 갖춘 것들을 느끼려면 요 지역을 저는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링컨파크나 레이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가들이 많아요. 미국식 넓은 주택가의 느낌이 아니고 보스턴 여행 가셨을 때 느낄 법한 좀 작은 네, 작지만 네, 뉴욕도 마찬가지로 작지만 딱 붙어 있는 네, 근데 뉴욕처럼 따닥따닥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의 이제 독립적인 느낌이 있는 집들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워커파크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그 옛날에 하이웨이를 약간 공원화시킨 네, 있죠. 데 있잖아요. 네. 최시마켓 쪽에. 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서울역 쪽에 이렇게 네,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만든 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여행을 하면서 다운타운보다는 이 주변을 너무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하루에 20km씩 걸었다는 하프 마라톤을 뛰셨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는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교통이요. CTA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버스와 지하철 하나의 교통카드로 가능하고요. 패스예요. 네. 패스를 뭐 3일권, 7일권, 2주권 이런 식으로 끊어요. 그러면 무제한입니다.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동생이 왜 우버를 타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잘 돼 있구나. 네, 버스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사실은 뉴욕은 지하철이 잘 돼 있고 맞아요. 그렇죠. 버스는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교통체증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버스도 굉장히 발달을 해 있어서 특히 이 루프 쪽에서부터 네. 요 주택가
가지가 어느 정도까지가 하이웨이로 쭉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좀 상부까지. 그래서 20분 정도 버스가 안 쉬고 쭉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사는 주택가에 서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광역버스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약간 외곽순환을 도는 광역버스 느낌으로 쫙 이 미시간호를 따라가요. 하이웨이가 이렇게 미시간호를 따라서 돼 있어요. 전망이군요. 너무 좋아요. 올라가면서 타야 되고 오른쪽 좌석을 잡아야 된다. 내려올 때는 왼쪽 좌석. 그래. 네. 근데 내려올 때보다는 올라갈 때를 타야 그러네요. 된다. 그래서 제 동생은 바로 이쪽에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는 것보다도. 물론 지하철도 뉴욕 정도로 다운타운은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 다운타운이 루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도 이 지하철이 여기 순환을 하는 루프선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특이한 게요. 여기는 환승을 할 수 있는 게 이 루프 쪽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무조건 와서 환승을 해야 네. 돼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그렇게까지 막 멀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네, 되게 위에서 직관적이다. 색깔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네. 진짜 루프는 루프를 돌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타는데 무제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행객들이 너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뉴욕이 대부분이라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완전 루프 쪽은 지하철이 더 많지만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호선은 지상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루프에서 외곽으로 빠지면 바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 주변 경관을 다 구경할 수 있으면서 다닐 수 있거든요. 저희가 1호선 타듯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만 구경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고. 1호선처럼 냄새가 나진 않죠? 안 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나는데요. 그래도 뉴욕보다 낫다. 네. 뉴욕보다는 훨씬 낫고요. 제 느낌에는. 물론 아닌 있고. 구간도 있고 아닌 호선들도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저한테는 뉴욕보다 낫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이제 뉴욕의 지하철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이유 없이 멈추고 20분, 30분 저는 1시간 반까지도 그냥 그 안에서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진짜? 네. 약간 공포다. 네, 비일비재인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 맨인블랙에서 많이 봐서 사람들이 쓸만한 이유가 있겠거네 하는 걸 거예요. 정말로 그냥 뉴욕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너무 특히 주말은 더 심하고요. 호선이 막 바뀌어요, 갑자기. 내가 타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W 호선에서 갑자기 I 호선으로 바뀌어,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 지하철에 저는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적어도 연착이나 그런 게 저가 있을 때는 거의 발견되진 않았어요. 많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맨하탄에서 전철이 그렇게 쓰거나 하는 경우 경험을 못해서. 우리 갔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또 모르죠. 그렇죠.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비일비재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버스나 지하철을 따로 하는 이제 어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계정으로는 받아지지 않아서 저는 안 받았는데 그 어플에 오는 시간이 굉장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걸로 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다 요즘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편하겠네. 그래서 저는 사실 뉴욕 정도만 사람들이 차를 안 끌고 사는 줄 알았는데 시카고도 안쪽에는 교통체증도 있고 워낙에 교통이 잘 돼 있어서 차 없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차 없이도 잘 살 수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면 안 되는 미국에. 네. 교통은 이제 버스, 지하철 이렇게 배를 이용한 사람이 있을까요? 관광객 아니고서는 수상 택시 같은 건가? 네, 그 다운타운의 가장 큰 장점이 안에 하버가 중간에 흐르고 있어서 그 하버길을 따라서도 산책 코스, 운동로, 거기 또 음식점들이 쫙 같이 펼쳐져 운하 있어요. 있는 옆으로. 네. 그래서 그쪽을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관광이 되고 저렇게 배 타고 이제 관광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못 해봤는데 그게 되게 시카고에 가면 꼭 해야 되는 맞아요, 관광 코스 중에 맞아요. 하나라고 원래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한강유람선 안 타요. 안 타죠. 저 정말 타고 싶었는데 동생이 걸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못 탔답니다. 네. 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너무 여행하기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여행객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이쪽 안에는 거의 로컬입니다. 시카고 자체가 로컬들이 훨씬 더 많고요. 여행객이 너무 없어서 정말 여행 온 기분이 나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장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게 나온 사진들로만 잘 골랐는데 선생님 너무 크네요.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하버가 흐르고 있는 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위로도 길이 있지만 밑에 길로도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여기도 트럼프다. 트럼프 건물이 네. 있어요? 네. 와, 진짜. 아예 메인에 있어요. 하버 시작하는 그런. 네. 부자야. 그래서 역시 마천루의 도시이자 건축의 도시답게 그러네. 너무 구경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저 옥수수 보시면- 건물이에요? 네, 맞아요. 옥수수 건물. 네, 맞아요. 콘이에요? 네. 아, 이 되게 지역에 유명한 시카고의 상징 타워입니다. 특산품이 콘이잖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가 사람 사는 곳이에요. 야, 주차 레인이 뭐야? 네, 그쵸. 와. 그래서 너무 저희가 제일 신기하다. 부러워했던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저희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버 때문만이라도 건물들 간격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이렇게 보셔도 그렇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둘러보거나 걷는 것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도 워낙 도시가 커서 원래 미시간 호 때문에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도시풍 때문에 시카고가 거의 바람의 도시일 정도로 바람이 엄청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바람골이 돼버렸구나.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더 그러니까 죽지. 여름에 가야겠구나. 네. 그리고 사실은 뉴욕 같은 도시는 다운타운 쪽이 가장 비싸거든요, 집이. 네.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다운타운이 엄청 비싸진 않아요. 네. 오히려 그 주변에 주택가들이 너무 잘 돼 있고, 거기도 상권이 너무나 고급스럽게 잘 돼 있어서 그쪽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은 상업 지역으로 네. 사람들이 거의 다 맞아요. 인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깨끗하다, 진짜. 너무 깨끗하죠. 정말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조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너무 게 예쁘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풍경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꼭 있어야 그렇게 돼요. 존재감을 제가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는지를 사진을 고르면서 느꼈는데 보시면은요. 굉장히 도로 간격이 넓죠. 그리고 네. 중간에 저렇게 꼭 조경을 해놔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도 저렇게 널찍널찍하게 해서 조경을 가운데다 꼭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 갔을 때는 정말 꽃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여서 너무 아름다운 도시를 내가 이 속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을 맞아요. 받았습니다. 진짜 여유가 느껴지네. 네. 맨하탄하고 다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단편적으로 몇 장만 찍은 거잖아요. 모든 전체 도시가 그렇고 조경이 블럭마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의 꽃은 결국 마지막은 조경이라는 게 맞네요. 저는 정말 그걸 느꼈어요.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합니다. 아니 정말 이것 때문에 더 삭막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네. 정말 이런 빌딩 숲과 이런 조경이 부조화를 이룰 것 같지만 너무 조화롭고 맞아요, 맞아요. 관리를 엄청 열심히 기피디님 하더라고요. 왜 반대한 줄 알아요? 네. 앞으로 저희가 건축을 할 거잖아요. 네. 비용 조경 안 때문에 합니다. 비용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경은 문제는 관리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관리는요. 주택을 사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저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해주는 거잖아. 네. 이건 괜찮지. 너무 좋아요. 네, 그쵸. 저도 너무 아름답죠.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루프 쪽에 저는 밑에 내려가서 그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 하버를 따라서 도시만 보고 가도 꽤 괜찮다고 느껴질 법하죠. 네. 미시간도 바로 옆에 있고 안에도 하버가 흐르고 도시도 보고 뭔가 물도 보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운 도시다. 또 발전되어 있는데 또 구경할 것이 많은 도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 사실 시카고의 상징이죠. 외계인 알 같은. 층은 빈이고요. 네. 클라우드 엄청 게이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미시간 호거든요. 미시간 호고요. 여기가 밀레니엄 파크고 여기 뒤에가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케이팝 스타들도 자주 공연하는 큰 공연장이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시카고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기를 못 가본 게 너무 한이 돼요. 네, 그래서 요 앞에 바로 건물에 루프탑을 올라가면 사람들이 거의 음료는 안 시키고 이 전망만 다 보고 저처럼 사진 찍고 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 되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콩처럼 생겼잖아요. 조형물 자체가
시카고의 모든 풍경을 다 담을 수 있대요. 요 곡선 자체의 그 구조상 약간 볼록 렌즈 같은 느낌을 가운데가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저는 내려가서 사진도 찍고 했지만 그 시카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뒤쪽이지만 앞쪽에는 비친다. 도시가 다 비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되게 인증샷 남기는 장소고 여기도 바로 옆에 파크 옆에 네. 이렇게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아, 그러네. 여기 이런 스팟이 다 있네. 네.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찍고 있어서 저도 냉큼 가서 이 도시에서 찍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역시 이 조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허투루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저는 시카고 좀 아름다운 도시죠. 이게 피카소가 67년에 기증한 조형물이래요. 피카소 작품이래요. 이걸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샤갈의 타일 작품인데요. 이것도 그냥 볼 수 있어요. 사실 너무 볼거리들도 많고, 그리고 시카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 세계 유명한 미술가의 작품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물어봐요. 이거 진짜지? 복제품 넣은 거 아니지? 할 만한 작품들을 거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며칠은 봐야 돼요. 제가 맞아. 가장 나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지하로 내려가면 이거 보이시나요? 거울 아니에요? 미니어처로 네. 그 옛날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것에 방 같은 거 있죠. 네. 그 공간을 미니어처로 작품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입체예요, 따로 있어요. 저게? 미니어처 저기요, 장식물이요. 진짜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와. 벽을 뚫고 안으로 넣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만들어서 넣은 거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완전히 그 요즘에 미니어처 유행하잖아요. 네네. 똑같이 재현해놨어요. 그럼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15세기의 미국의 켄터키에 그냥 일반 사람의 집 해가지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 뭐 16세기 프랑스 어느 지방에 어느 누구의 집. 제가 봤을 때는 있는 자료를 그대로 해서 재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본 게 중국 방이 있고 일본 방이 있는 거예요. 네. 한국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한강 작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만들어질 겁니다. 아니 Where is Korean Roo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컸었나 봐요 그 소리가. 거기 있던 가드가 막 갑자기 깔깔깔깔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안이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곧 이제 우리나라도 생기지 일본 거 않을까. 밀어내고. 네. 근데 여기를 갔는데도 한국 사람을 딱 2명 본 것 같아요. 네. 여기 진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또 좋았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역설. 그러니까 네. 미술관 앞에서만 사진 찍고 간다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시카고를 가는 한국 사람이 정말 드물어. 그치. 경유할 겸 한 며칠 머무르거나 맞아요. 요 정도라서. 그쵸.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볼 게 진짜 많은 도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도시라서 네. 저는 2주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데도 많고 오죽하면 전망대를 못 갔을 정도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했던 것들이 많은데 정말 여유롭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여름에 오기에 딱 봄, 가을도 그렇고요. 근데 봄을 좀 늦게 시작해요. 5월 이후에나 봄이기 때문에 오기 딱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가는 걸로. 네. 사우스루프 천문대가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비 피어보다 조금 더 밑에 있어요. 사우스 루프가 아까 조금 위험하다고. 네, 그쪽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보는 루프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여기서 버스 종점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버스를 타기 좋아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좀 놀다가 네네. 바로 버스 타고 가는 딱 스팟이에요.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뭐냐면 꼭 루프 쪽에서 숙박을 하지 않으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갔던 시카고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정말 맨하탄만큼 안전했어요. 저는 미국 오면 사실 뉴욕 정도 빼고서는 9시 이후에 못 돌아다닐 줄 알았거든요. 동생이랑 술만 4차까지 먹고 새벽 2시에 이렇게 주룩주룩 걸어가지고 주택가를 그래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던 호텔을 이용하시던 북쪽을 좀 더 이용하셔도
버스로 20분이면 바로 다운타운에 딱 내려요. 요즘 숙박비가 워낙 미국이 비싸서 이쪽은 좀 비쌀 수 있어요. 루프 쪽은. 그러면 조금 바깥쪽이더라도 숙박 정해놓으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셔도 너무 관광하기가 좋다. 버스가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쪽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 네. 또 숙박을 잡으셔도 그 주변에 워낙에 뭔가 먹거리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상권이 너무 좋아요. 다 깨끗하고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주택가들도 다 하나하나 개성이 너무 강하고 여기 자체가 워낙 다 잘 산대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종로라고 치면 루프가 이 주변에 다른 지역들 성동구도 있을 거고 관악구도 있을 거고 이 지역들이 거의 위험한 지역들은 남쪽 빼고는 북쪽에는 거의 없어서 좀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좀 술도 많이 드시고 재즈 클럽이 또 시카고가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도 밤에 좀 즐기시고 하시기가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떠 있는 건 사람 아니죠? 사람이에요. 에이? 다시 눈이 의심스러워서 확대를 해봤는데 사람 머리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즐겨요. 그리고 노을이 너무 이쁘죠. 네. 왜냐하면 동쪽에 미시가노가 있고 서쪽에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노을 지을 때 도시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루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급 음식점들이 즐비한 거리예요. 이런 거리가 진짜 한 20개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커서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잠깐 정말 찍먹했다는 느낌? 네, 많이 받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들러서 칵테일 한 잔 마시고 나오기도 너무 분위기가 좋고 고급 음식점 특히 요즘에는 이쪽에도 그리스 음식점? 네.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그리스 음식점들이 좀 있대요. 그런 데가 인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즐기시기에 너무 좋은 네. 네, 안전하고 밤까지 사람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요. 되게 백인 비율이 높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시카고가 정말 백인 비율이 높은 맞아요. 편이에요. 유색인도 진짜 안 보이는 네. 곳이었어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웨스트루프 밤에 그리고 너무 이런 게 이쁘지 않나요? 네. 정말 이런 조경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밤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죠. 네. 네. 이렇게 워낙에 조경을 잘 해놓는 도시다 보니까 음식점들도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도시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꾸 뉴욕이랑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비교할 만한 그 대도시가 뉴욕밖에 없어요. LA는 대도시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좀 다르죠. 네, 좀 이렇게 약간 띄엄띄엄이잖아요. 맞아. 이 도시가. 근데 여기는 거의 비견할 건 뉴욕밖에 없는데 뉴욕은 공사를 너무 많이 해요. 맞아. 그래서 오래돼서 여기가 건물이. 다 위에가 막혀 있어서 맞아. 제대로 구경할 수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공사를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트여 있는 느낌 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움이 더 느껴지는 네 도시인 것 같아요. 중간에 진짜 리모델링을 확 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네. 맨하탄 언더 컨스트럭션? 뭐 이런 표현이 맨하탄은 뭐고. 그렇죠. 맞아요. 쥐와 전쟁도 하고 맞아요. 오래된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불이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무 깨끗하잖아요. 네네. 거리도. 그리고 맨하탄처럼 노숙자나 이런 것들도 그러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도 그 정도로 더럽진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에 뉴욕 가서 좀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거리는 좁지, 네. 관광객들 태반이지, 아무데서나 막 건너지. 쥐도 득실득실 거리지. 그러니까 좀 오래 있어야 그 매력을 더 찾아내잖아요. 그쵸. 가게 하나하나 이런 데서. 근데 여기는 도시에 도착하기만 해도 매력을 좀 미국 진짜 도시, 고급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그니피센트 마일인데 여기가 이제 고급 명품 거리 샵. 있는 네. 곳이에요. 고급스럽죠? 네. 저는 여기 조경 자랑하고 싶어서 이곳을 넣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길거리가 좁아도 이거는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나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골드코스트랑이 붙어 있어요. 매그니피센트 마일이 가장 부촌 네. 인데요. 정말 좋은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차들, 신기한 차들, 좋은 조경, 깨끗한
거리 이 모든 것이 3박자를 갖췄고 진짜 초고급 음식점들이 많아요. 깨끗한 주택가 거리 이런 거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쾌적하다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나 확실히 알았어요. 수연쌤이 확실히 도시를 좋아하신다는 걸.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걸 보면 약간 도시 느낌을 그렇죠. 좋아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소개를 해드리려면 네. 자연을 소개해드리기에는 네. 그 자연 빼고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만 기피디님은 자연만 얘기하는데 이게 확실히 음. MZ들은 놀러 가도 부산을 가고 약간 이렇게 도시의 어떤 반짝이면서 그 안에 정취를 더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노화가 빨리 왔다. 네? 제가. 그러게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으니까. 근데 시카고는 먹고, 저도 좋아했던 마시고. 느낌이 딱 왔었기 때문에 네. 언제 한번 가야지. 이 날씨가 좋을 때 가시면 맞아요. 그쵸 클래식한 도시거든요. 더럽지 않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미국 도시의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 그런 게 좋지 않나. 골드코스트를 안 가시면은 진짜 시카고 안 간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여기만 3번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링컨 파크입니다. 와, 여기도 아름답네. 그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시간호를 끼고 한 10km 정도 링컨 파크예요. 이 모든 곳이 다 자전거랑 걷는 길로도 이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공원들이 있는 거예요. 파크가 센트럴 파크하고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 그쵸. 저기는 휑하게 그냥 턱 잔디 막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아기자기하네. 맞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새를 다 본 느낌이에요. 새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 미시간호 자체에도 많은데. 네. 그리고 정말 오리가 많아요. 너무너무 또 많습니다. 와. 그래서 그런 자연과 진짜 하나 되는 느낌 받을 수 있고 센트럴파크는 너무 좋고 한데 인공적인 느낌도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 파크는 이게 또 자연적인 호수랑 또 어우러져서 그런지 그리고 길을 따라 구불구불 돼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오솔길 걷고 숲길 걷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하지만 이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와, 그렇구나. 작은 것 같지 근데 않아?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져 있으니 사실 이 시를 사는 사람들한테서는 너무나 좋은 공원들도 많고 비치도 있고 도시도 너무 크고 네 먹을 것도 너무 많은 곳인 거죠. 네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러네요. 주차비가 이쪽 파크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진짜 깨끗하다. 물 봐. 네. 와. 그쵸.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네. 구르기 직전에 찍었어요. 찍고 이쯤에서 굴렀어요. 저런. 마지막 그 좋은 기억. 너무 맑죠. 네. 근데 진짜 그냥 아무나 막 뛰어들어요. 갑자기. 있으면 이렇게 비치도 있고 완전 백사장 비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들도 있고. 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은 공원화를 시켜놨어요. 주변에는. 와 공원도 많고. 관리를 진짜 잘한 도시네. 정말로 저는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큰 넓은 범위잖아요. 10km가 그냥 말이 10km지. 근데 여기가 어떻게 더러운 데가 그렇게 거의 없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가. 맞습니다. 그래서요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그리고 없네.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음식을 사 먹을 때 세금이 진짜 비싼 편이에요. 그냥 마트에 사다가 해먹는 걸로. 진짜 저 음식값 때문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던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유일하게 갔던 양조장입니다. 오. 꼭 그 시카고를 가면 네. 양조장 하나 정도는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맥주 양조장을 갈까 하다가 내추럴 위스키 제조 공장이 시카고 도시 안에 있더라고요. 완전 다운타운은 아니지만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랑도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양조장이 있어서 갔는데 이 양조장 근처 쪽은 또 고급 주택가 쪽이에요. 근데 이 양조장이 시카고에서 정말 처음 생긴 거고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숙성은 미시간 쪽에서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또 넓은 땅에서. 근데 제조 자체는 여기서 하는. 네. 코발이라는 브랜드의
위스키와 진을 생산하고 있는 네, 곳인데요. 아예 투어를 했어요. 양조장 투어. 네.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제 여기 막 한정판 이런 것들도 파는데 그 한정판 같은 거 마셔도 너무 맛있는데 700ml 이러다 보니까 무거워서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면세점이 아니니까. 맞아. 그리고 면세점에선 잘 안 팔더라고요. 이게 약간 더 로컬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면 꼭 한번 사서 선물로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짐을 줄여갔거든요. 근데 사오고 싶었어요. 너무 사오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잘 못 먹는 거니까 좀 향이 물론 유명한 그런 위스키보다는 좀 덜할지라도 어쨌든 내추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이제 공장이더라고요. 약간 힙한 느낌? 그래서 밖에서 막 칵테일도 마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4가지 곡물을 섞어서 하는 거, 뭐 아니면 밀만 쓴 거, 아니면 호밀만 쓴 거, 아니면 오크통을 좀 더 바꿔본 것 여러 가지로 맛을 냈는데 정말 다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양조장 투어를 하는 것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스 아일랜드에 그 구스 이제 맥주 양조장도 있지만. 이런 투어를 하는 것도 이 도시에서 양조장 투어는 쉽지 않거든요. 좀 더 멀리 나가야 되더라고요. 다른 곳은. 그래서 시카고 여행하실 때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 네. 알콜 러버들에게. 네, 너무 좋습니다. 사람 바글바글해요. 어떻게 사람 없을 잘 찍으셨네요. 네, 이 안에가 지금 사람이 바글바글하고요. 더워서 밖에서 사람들이 잘 안 마셨거든요. 근데 저는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마셨는데 너무너무너무 좋았던 투어였습니다. 먹은 것들을 제가 지금 우와. 찍었는데 이쪽은 골든코스트 쪽에 있는 HR이라는 레스토랑이에요. 브런치 위주의 레스토랑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어떤 유튜버가 올린 걸 보고 네.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갔어요. 5층 넘는 건물인데 건축회사? 디자인 하는 회사? 이제 공간 디자인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인 거예요. 그래서 1, 2층은 그렇고요. 나머지 층수는 쇼룸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판매하는 공간은 쇼룸으로 돼 있어요. 엄청 크게 돼 있어요. 어른 방부터 아이 방, 뭐 남자 방, 여자 방, 공주 방, 무슨 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가 너무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에 분수가 있어요. 큰 분수가. 그 분수 옆을 사수하려면은 오픈런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뒤에 바로 오픈런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값이 너무 비싸요. 공간 대여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음식값이 비싸서 이런 건물이에요.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레스토랑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 쇼룸이. 네. 돈 많은 미국 부자들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살겠구나 라는 걸 구경하기에 너무 좋은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러기에 너무 좋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골든코스트와 아까 매그니피센트 사이에 있는 깁슨이라는 스테이크 하우스고요. 네. 저는 미국에 왔는데 한 번은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싶어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다들 스테이크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더라고요. 네. 근데 맛있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빵을 달라고 할 때만 줘요. 안 그러면 안 주더라고요. 빵 맛있었는데 버터랑 빵을 그래서 인종차별이었나? 이렇게 싶었는데 달라고 얘기해야. 달라고 해야 주더라고요. 그냥 뭐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근데 스테이크도 맛있었고 주변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조경 잘 되어 있는 고급 상점 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향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시카고 안에 이게 크고 작은 미니 브루어리들도 있어요. 이런 데서 딱 1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을 때도 커트로 쓰지 않고 가서 이제 샘플러 시켜가지고 한 잔씩 다 맛보고 네 그랬습니다. 시카고가 피자의 도시잖아요. 네. 그렇죠. 시카고 피자가 유명하죠. 근데 제가 엄청 유명한 뭐 우노나 다른 이제 체인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체인점도 물론 맛있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즈 많이 들어간 폭탄 시카고식 피자인데 그것보다 이제 정통 제대로 된 로컬 사람들이 가는 피자집을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해서 갔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피컷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요.
넷플릭스에 백종원 씨가 전 세계 돌면서 했던 음식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네. 맞아. 막 다니면서 먹고 막 평가하고. 그쵸. 엄청 유명했던 음식 프로그램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 미국의 피리 좋은 여행이라는 거를 따라서 만든 거예요. 백종원 씨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피리 좋은 여행에서 나와서 제 동생이 한번 가봤대요. 근데 사실은 로컬 사람들은 여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왼쪽에 있는 피자가 지금 시카고식 피자인데 너무 어둡고 제가 지금 그런 데서 찍어서 이제 그렇거든요. 여기는 일반적인 저녁 시간에는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요. 새벽 2시인가까지 영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11시 반인가에 갔어요. 그런데도 바자리 말고는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DIY예요. 내가 넣고 싶은 걸 넣는 거거든요. 딱 시켜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카고식 피자는 치즈 폭탄 피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안에 내용물 폭탄에 치즈가 더 얹어진 느낌. 이걸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이 감정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제가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동생 친구가 그런 말을 했대. 피자로 해장을 하는 기분이라고. 근데 이게 국밥 하나를 한 그릇을 먹는 기분이에요. 엄청 얼큰하기도 하면서 녹진하기도 하면서 토마토 숲 같은 게 확 들어있나? 근데 그게 네. 엄청 그 습이 많진 않은데 이 페이스트 맛이 너무 좋고 너무 진하고요. 너무 진해서 얼큰한 엄청 맛있는 국밥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도우가 이렇게 높잖아요. 높죠. 그 도우가 밀가루로 높으면 안 된대요. 치즈의 그 바삭, 판 치즈여야 된대요. 네. 그래서 까다롭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약간 다치기도 하고 다친 날이었거든요. 약간 배도 별로 안 고픈 것 같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오늘 피자를 먹을까 생각해서 갔는데 진짜 싹쓸이하고 왔어요. 이게 무슨 나 약간 한국에서 보양식 먹는 것 같아. 진짜 보양식 먹는 느낌이었어요. 네. 쓸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먹어봐야 돼. 이거는 정말 시카고 혹시나 들리시는 분들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치. 4대 피자는 그 체인점 피자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은 다 거기를 가세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약간 다운타운이랑 좀 떨어져 있거든요. 거리상으로도. 그런데 이 피자만 먹으러 그냥 여기 가셔도 됩니다. 한 번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는 피자예요. 그다음에 요 위에 피자는 저희 동생이 원래 머무르고 있던 쪽이 그 아시안들이 좀 많이 사는 알가일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진짜 제가 원래 쌀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유의 향신료향이 싫어서. 근데 그 쌀국수집에서 쌀국수를 먹고 인생 쌀국수를 만났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시안들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엄청 유명한 피자가 있다고 해서 시켜봤어요. 근데 그 토마토 소스 색깔이 엄청 진하죠. 네. 이게 약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 토마토 페이스트가 약간 이 나라에서는 자기 가게의 뭔가 시그니처처럼 특성의 자부심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핑은 수제로 만들긴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이 페이스트의 맛 차이로 이 맛있는 집과 맛이 없는 집이 갈라지는 건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집도. 이 집은 제가 이름을 어딘지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밀리스 피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쌀국수집이나 이걸 먹으러 본토 사람들도 막 찾아와요. 그리고 어느 날 지하철에 사람들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이 동네에 이렇게 지하철이 왜 이렇게 많지? 우리 동네에서 다 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 아시안 그 푸드 페스티벌을 하는 거를 우린 몰랐지만 로컬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그렇게 백입도 많은 거 한 곳에 모여있는 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막 음식 축제를 엄청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시안 푸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한국 식당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시안 푸드가 확대되고 있구나. 원래도 좀 뭐 중국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유명하긴 했지만 점점 더 관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제가 구글 맵 다시 찍어봤거든요. 밀리스? 네. 밀리스 피자. 구글 평점 4.9예요.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좀 조그맣게 했지만 그 아까 웨스트룹에 있던 그리스 음식점이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그 그리스 음식 좋아하시는데 상큼한 유도 맛있지만 녹진한 그리스 음식들도 있거든요. 특히 대추야자 같은 거를 이용해서 베이컨을 써서 만든 음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딱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좀 고급화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웨스트룹에서는 뭐 뭘 드시도 맛있겠지만 대세가 그리스 음식이라는 거. 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카고에만 있는 브랜드일 것 같아요. 제니스 아이스크림이 시카고에서 좀 유명한 아이스크림 체인이에요. 좀 가격대가 나가긴 하는데 진하고 맛있는. 그래도 어느 지역을 가면 또 그 지역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는 게 저한테는 좀 약간 행복이거든요. 보일 때마다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편의점에도 팔기는 하지만 왜 그런 거 맛이 안 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니스 아이스크림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갔었던 브런치 집이에요. 여기는 안세터? 아, 이게 잘렸네요. 옆에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또 가로등이 이제 설치가 돼. 그러네. 바로 있어요. 포사이드라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운타운에서 멀지 않습니다. 링컨파크 이제 시작점에 바로 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도 약간 고급 주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브런치집인데 막 엄청 비싸지는 않은데 정말 아침 7시부터 3시까지만 딱 영업을 하는 집이에요. 네. 근데 이 음식이 체다 치즈가 올라간 감자채전이에요. 감자전에 치즈가 올라갔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니까 여기에 뭔가 명이 있을 텐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핫소스 촐롤라를 이제 뿌려서 먹으니까 더 벌써 한국 음식?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거는 크루아상 생지를 이용한 팬케이크 같은 느낌.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먹었는데 세상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쭉 걷다 보면은 그 도시에 있는 대학교들, 캠퍼스들도 보실 수 있고 워낙 상점이나 주택가가 너무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구경하는 맛도 쏠쏠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 유명한 또 그 음식점이 많은 상점가가 많은 스트릿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세터. 네, 여기 한번 저는 브런치로 꼭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여기 스몰 쉐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를 또 개조한 공원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 무슨 워커 어쩌고 저쩌고. 맞아. 네. 그 공원 근처에 있는데요. 원래 쉐발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대요. 그 햄버거 썰어먹는 햄버거, 고급 햄버거를 파는 레스토랑인데 여기서 가벼운 느낌의 이제 베어 먹는 햄버거 브랜드를 만든 게 스몰 쉐발인 거예요. 그래서 쉐발이 어딨냐면 그 웨스트룹에 있어요. 웨스트룹에 막 되게 고급 레스토랑처럼 쉐발이 있었고 이건 이제 주변에 스몰 쉐발이 있는데 가벼운 느낌의 시카고식 햄버거, 치즈버거. 네, 우리 무난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고기가 맛있는 버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는데 다 패티를 너무 맛있게 굽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서부터 합격! 네, 너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네, 햄버거집. 근데 엄청 커요. 이것도 야외 자리가 쫙 펼쳐져 있고, 네. 이런 레스토랑 느낌이 좀 낭낭한 곳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오른쪽은 이제 먹었던 곳 중에서는 좀 가장 북쪽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이 뭐냐면 스웨디시 스트릿이에요. 약간 아시안 스트릿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좀 서북 쪽에 있어요. 근데 거의 걸어서 저는 15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는데 되게 옛날부터 스웨디시가 정착했던 촌인가 봐요. 그래서 스웨디시 스트릿이 있는데 여기서 또 감각적인 되게 음식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술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정말 새벽 1-2시까지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요. 정말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동네였어요. 보시면 방울양배추 구이. 네. 너무 맛있어요. 방울양배추를 베이컨이랑 이제 오븐에다가 확 구워낸 것 같아요. 버터랑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오늘 끝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집인데,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조경되어 있는 바깥에 야외 나가서 먹고요. 워낙 멕시칸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멕시칸 음식점들도 공간이 이쁜 음식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이게 하나에 담아내려다 보니까 이 공간이 잘 안 보이는데 이 공간들이 너무 안에가 이쁘고요. 사실 이 마지막으로 갔던 게 마티스라고 보이세요? 네. 마티스. 마티니 바예요. 더티 마티니를 먹고 싶어가지고 마티스를 들어갔는데 이 한 잔을 동생이랑 둘이 나눠 먹고 너무 취해가지고 너무 세가지고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다 먹고 나올 정도로 정말 맛있었고 평일에는 안 그런데요. 주말에는 게이 성지예요. 제 동생도 몰랐대요. 여자분들은 안전하고 남자들은 위험하고. 네. 동생이 주말에 처음 와봤는데 본인도 약간 컬처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기가 사람이 많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모든 사람이 게이라고, 근데 누가 봐도 게이밖에 없어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 흥이 더, 게이끼리 모여있으면 흥 더 업이잖아요. 너무 재밌게 술 마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막 하다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리들이 이렇게 많아서 즐길 게 너무 많은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재즈 클럽이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라이브 음악 같은 거 듣고 싶으시면은 어디든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좋은 도시입니다. 그쵸. 제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아주 풍성했어요. 못했지만. 다음에 멕시코 시티도 좀. 네. 좋습니다. 시카고를 잘 모릅니다. 일반 관광객이 갔을 때 처음 받았던 느낌은 이렇게 깨끗하고 그 뭔가 널찍널찍하고 아름다운 시티 미국에도 이런 시티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뉴욕은 뭔가 실험적이고 유명한 또 음식점들도 많지만 여기는 오히려 또 오래된 맛이 보장되어 있는 음식점들도 되게 많다. 네, 고급 음식점도 많고 그리고 꽤나 안전한 미국의 도시이기도 하고 교통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미시가노에 여름에 가면 언제든지 수영 매일매일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자전거나 운동 같은 거 하기에도 너무 좋고 너무 둘러볼 파크들도 많아서 휴식과 도시를 다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한 곳에 모여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짜 동남아 마치 간 것처럼 그래서 그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여행을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꼭 가보고 싶어진다니까. 풍성하게 알고 가야 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